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5년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내마녀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1년에 4번 진행되는데, 오늘은 마지막 내마녀의 날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름에 걸맞게 조금 예쁘게 표현하면은 현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은 지랄 발광 중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최근 주식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가는 것보다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 가는 게 더 시간이 걸린다. 4,220포인트에서 코스피가 막 더 올라가려고 꿈틀꿈틀 할 때, 다른 전문가들이 12월 달에 5,000포인트 간다고 막 흥분했을 때, 미쓰리는 흔들림 없는 편안함으로 아니에요. 3,000에서 4,000 가는 시간보다 4,000에서 5,000 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랍니다. 그리고 4,200포인트가 뭐가 될 것이다? 매물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뭐 남은 시간 동안 4,200포인트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5,000은 못 갈 것 같죠. 자, 두 번째, 1층에서 떨어지면 안 아픈데 15층에서 떨어지면 많이 아프다. 이게 무슨 의미냐? 주린이들은 4,000포인트에 올라오니까 그냥 마냥 신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4,000포인트가 주는 높이가 있어요. 예전에 3,000포인트에서 보이던 변동성과 4,000포인트에서 보이는 변동성의 폭이 다릅니다. 주린이들은요, 견뎌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여러분, 시사 방송에서 주식 얘기 안 하죠?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안 좋습니까? 아니에요. 4,400, 500을 못 갈 뿐이지 전고점 4,226포인트 밑에서, 즉 4,100포인트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설령 4,000포인트가 깨진다고 해도 풍부한 시장 자금으로 기관이든 개인이든 어쨌든 다시 회복시켜 놓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이지 않던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시사방송에서 주식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세 번째, 2026년도는 코스닥 장세가 될지어다. 이 3가지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십니다. 어떤 악재, 미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악재가 빵 터지기 직전까지는 최소 코스피 시장은 이 지경에서 요런 상태로 움직일 거고요. 코스닥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미 자금이 이동한다는 표현은 좀 안 맞고요. 이게 저는 제 표현에 따르면 이게 판이 펼쳐진다고 하거든요. 아, 얘네들은 지금 끝물이고, 제가 예전에 뭐 엔비디아 끝물입니다, AI 뭐 버둥버둥 거립니다, 뭐 이런 얘기 OCI랑 비교해서 뭐 해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아, 얘는 이제 끝물이고 이제 어디로 움직이고 뭘 향해서 가고 있고 어떤 애들 똥구멍을 상살살살 건드리고 있고, 이제 이걸 보고 있다 보니 2026년도는 올해와는 또 전혀 다른 그림이 될 거예요. 요 3가지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면 2026년도는 나름대로 주식시장이 재밌게 펼쳐질 겁니다. 단지 또 코스닥은요, 단순히 주린이들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매하는 거와는 또 완전히 다른 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미쓰리가 코스닥 장세래, 그럼 내가 코스닥을 매매해 볼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철저하게 매매 원칙이라는 걸 지키셔야 돼요. 투자금액 원칙, 수익률 정하기 원칙, 수익이 도달했을 때 과감하게
매도하는 거 원칙, 수익금 추금하는 거 원칙. 그게 미쓰리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그거를 아주 칼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2026년도 굉장히 재미있는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돈다방 미쓰리 12월 8일부터 12월 10일 3일 동안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닥 그렇게 특별하게 전해드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올리진 않더라도 매일매일 아침에 눈 떠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자료 뽑아서 노트에다가 다 원고까지 정리해 놓습니다. 막 노트에다 적다가 오늘 할 말이 없는데 그런지 방송 안 하는 거예요. 방송 안 하고 뭐 하냐. 주식 바라보고 있고 내년도 증시 전망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도요. 흐름을 좀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2026년도가 되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1년에 8번의 FOMC 회의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 드린 게 있죠. FOMC 회의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크게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 때 전문가들은 뭐라고 한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에 어떻게 하고 관망세에 어떻게 됐다. 뭐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쓸 것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주식은 뭐뭐뭐 때문에 오르고 뭐뭐뭐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 이미 주식시장은 자기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방향을 정해놓고 움직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나중에 주식시장이 올랐어. 왜 올랐지? 하고 원인을 찾아가 붙이죠.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이 이거 때문에 올랐어요. 이거 때문에 빠졌답니다. 하고 전해주죠. 문제는 잠자는 옆 사람 허벅지를 벅벅벅벅벅 긁다 보니까 진짜 주식시장이 왜 하락하고 왜 상승하고 진짜 주식시장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 맨날 주린이들 뒤통수만 치는 거예요. 제가 앞에 방송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해드렸습니다. 왜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를 왜 안 하냐고요. 그때는 했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 뉴욕 증시가 하락한 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지금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인 거죠. 자, 12월 8일 월요일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월요일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어요. 그런데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번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한다는데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굳이 관망세라고 해도 빠질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전문가들이 열심히 찾습니다. 이유를. 그리고 갖다 붙인 이유가 뭐냐? 바로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 같대. 이 언급 때문에 뉴욕 증시가 아이고 하고 겁먹어서 하락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은 여러분 12월 18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굳이 벌써부터 뭐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엔캐리 트레이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께서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 되고요. 물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이거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참 동안 들어오면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걸 찾으시면 돼요. 자, 12월 8일 월요일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한 11월 기대 인플레이션 3.2%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죠. 12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일단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러려다 보니 뭐가 배제됐다? 인플레이션이 배제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배제된 채 오직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니네들 뒤졌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12월 9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경계감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유럽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 안 하잖아요. 12월 18일 유럽중앙은행에서 회의가 있는데 그럼 오히려 경계감은 12월 8일 월요일 뉴욕 증시보다 더 가까워진 12월 9일 화요일 날 유럽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하니까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하락했다고 하고 화요일 날은 FOMC 경계감의 혼조세로 마감하다 보니 굳이 이유를 갖다 붙일 필요가 있나? 그냥 FOMC 회의 앞두고 그냥 경계감, 혼조세 얼마나 심플하고 좋아. 이렇게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12월 9일 화요일 날 나온 얘기가 있어요. JP 모건 비용 관리 원칙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며 내년 지출이 1,0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 요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지금은 뭐다? 연준의 금리 결정입니다. 어떻게? 12월 FOMC는 무조건 니네 25bp 금리 인하 해야 돼. 니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오직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위해서 인플레이션까지 완전히 배제시켜놨어요. 작금의 주식시장은 딱 요것만 보시면 돼요. 엔캐리 트레이드 개소리, 유럽중앙은행 금리 인상 다 개소리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자, 12월 10일 수요일 뉴욕 증시 예상대로 연준이 25bp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말 잘 들었군. 잘했어.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지수가 1.05%, S&P 500이 0.67%, 나스닥이 0.3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이 상승했다.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왜? 예상만큼 금리를 인하했거든.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3분기 고용 비용 지수가 전분기 대비 0.8% 상승했는데, 시장 전망치 0.9%보다 밑돌았고, 2021년 2분기 이후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그 당시는 0.7%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오늘까지는요, 제가 앞에 방송에서 계속 강조했죠. 썸네일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연준에서는 무조건 25bp 금리를 지금 무슨 금리 인하 프로젝트처럼 다른 거 다 입 닥치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무조건 금리 인하해야 돼. 인플레이션 입 닥치고 있어. 니네 연준 25bp 금리 인하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냥 이걸로만 만들어진 시장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지표로 넘어갑니다. 확인해야죠. 왜? 셧다운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지표들이 있고 셧다운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 지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용 지표는요. 지금 작살나고 있어요. 하다못해 셧다운으로 우리 셧다운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급여를 못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급여를 못 받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쪼그라들어요. 물론 셧다운이니까 잠깐 하고 또 다시 일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사람의 심리가요. 어쨌든 그렇게 주급 같은 게 안 들어오면 월급이 안 들어오면 주머니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건 미국 고용 지표는 아작났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작년에 제가 미국 경제 지표는요. 이미 얼마 전부터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미국 경제 안 좋아요. 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작년에 금리 인하 했잖아요. 그죠? 경제가 좋은데 금리 인하를 왜 하냐고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 했고 작년 8월 달에 경기 침체 우려로 9월 달에 50bp씩이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 했어요. 그런데 연준은 정작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50bp B컷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경기 침체 우려의 B컷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무슨 소리야 미쓰리 우리 고용은 좋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던 지금 고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리 인하는 2023년 11월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과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막 가슴이 부풀어 올라서 인플레이션 지표도 같이 부풀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준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하긴커녕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어찌 12월까지는 마무리가 잘 되고 있어요. 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배제했던 인플레이션 지표, 이제는 우리가 그 실체를 확인해야죠. 자, 연준이 금리를 결정했는데 시장 예상대로 25bp 인하했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 기록했던 기준금리 3.25% 이후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이 됐어요. 금리 인하 찬성이 9명이었고요. 반대가 3명이었는데 그 반대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은 25bp 인하 가지고 되겠어? 50bp는 해야지 라고 50bp 인하를 지지했고 나머지 2명은 금리 동결을 지지했습니다. 12명의 연준 위원들이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했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더 환장하겠는 거는요.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결정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2026년에 금리 인하 한 번, 2027년 금리 인하 한 번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2027년 동안 2번의 금리 인하할 것 같아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과연 2026년 딱 한 번 금리 인하 할까요? 2027년 딱 한 번 금리 인하 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언제였나요? 2015년 연말에 연준이 25bp 금리 인상하고 우리 미국은요 2016년에 4번의 금리 인상할 거예요 라고 발표했을 때 제가 돈다방 미쓰리에서 뭐라고요? 2016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한 번 금리 인상하면 잘하는 걸 거려라고 했죠. 미쓰리의 예언대로 됐습니다. 자, 2026년도에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2027년도에 금리 인상할 것이다. 금리 인하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다시 2026년도에 금리 한 번 인하하고 2027년도에 한 차례 금리 인하할 것이다. 나머지는 이제 금리 동결한다는 얘기겠죠. 과연 그렇게 될까요? 어려울 거려? 자,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경제 지표도 안 읽어드리죠? 대한민국 주식시장 변동성 4,000포인트만큼 지금 지랄 발광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만 보고 달러왔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는 접어두고 이제는 셧다운 때문에 보지 못했던 그 경제지표의 실체 뚜껑을 하나씩 열면서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돈다방 미쓰리는 또 재미있는 얘기를 그때 가서 해드릴게요. 자, 너무 증시 큰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디테일하게만 해드릴 만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고민하고 있는 게 내년도 제가 코스닥 장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라이브로 한번 해볼까. 뭐 종목을 추천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 어떤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생각이 많아서 늘 생각은 많습니다만
계속 뭔가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여하튼 내년도는 제가 당당히 코스닥 장사라고 얘기하니까 또 코스닥은 또 테마의 제가 여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서 한번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는 시간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했고 아직은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건강검진과 상관없이 좌골신경통이 예전에 제가 대상포진을 한번 앓고 그 후유증으로 좀 신경통을 좀 앓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좀 나아지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목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